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이 경제 지표 그리고 또 중국에서 들려온 산업 지표가 부진하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2%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좀 부진한 흐름이 되고 있고요. 방향성을 하방 쪽으로 조금씩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듯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늘 발표가 됐죠. 동결됐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현재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후반부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자세한 분석을 한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국내 증시가 4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감에 2%, 3%대 하락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동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장중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지만 시장의 관심은 경기 둔화 우려감에 쏠린 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19포인트나 내리면서 17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31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1740선까지 회복하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물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1738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마저 크게 하회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그 이유를 짚어봅니다.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4천억 원 넘는 물량을 매물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를 나오고 있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그 힘이 역부족입니다. 개인 쪽에서 2,6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1,3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파랑불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현재는 2포인트 내리면서 47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68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은 많이 줄였습니다. 470선까지는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외국인 마찬가지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90억 원, 기관 쪽에서는 2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장중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8원 20전 오른 1,190원 40전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보험주들이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3.9%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3%대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LIG손해보험이 4.8%, 5% 가까운 하락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급락하면서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삼성증권이 약보합 나타나고 있고요. 대우증권이 1%, 한국금융지주가 3%, 우리투자증권과 동부증권이 2%대 하락 움직임 나타나면서 증권주들이 오늘장에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여행항공주들은 똑같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만이 강보합으로 돌아선 상태고요. 반면에 아시아나항공이 1.7% 조정받고 있습니다. 모두투어 역시 3.7% 내리면서 여행주들 마찬가지로 파란불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4대강 관련주들은 오늘장에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치수나 용수 차원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모습인데요. 종목들 짚어봅니다. 이화공영이 10% 오르고 있고요. 동신건설 역시 10%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개발이 8% 오르고 있고요. 특수건설 역시 7.4% 오르면서 4대강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디어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발표를 17일 앞두고 관심받는 모습인데요. 미디어 관련주들 디지털조선이 14% 가격 점포까지 오르고 있고요. IS플러스 역시 14%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YTN이 5%, IMBC가 3% 오르면서 미디어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옵션 만기일입니다. 장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재료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에서 들려왔었던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기준금리 동결 소식까지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옵션 만기일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끝까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무조건 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외 증시 그리고 또 해외 경제도 한번 잘 살펴봐야 단다는 뜻으로 저희가 풀이가 가능하겠죠. 현재 주식시장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낙폭을 그래도 장중에 보였던 것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1%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장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장 초반 1728포인트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 좀 회복 세를 보이면서 1740선 돌파 여부를 좀 타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지만 장 초반 급락세 이후 완만한 회복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8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가지고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좀 완화시켜준 가운데 글로벌 경기 우려감에도 전일 급락한 전기전자 업종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좀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가 1.6% 가까이 빠지고 있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 또한 0.8% 가까이 하락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증시 특히 아시아 증시 하락세가 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 후반으로 2시 들어가면서부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000계약 이상 매도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장막판까지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장을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꽤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좀 악화가 되고 있죠. 네.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우리 시장 수급이 어떻게 형성될지 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것은 전일 미국 증시 급락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그런 차익 실현 성격의 매물 출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역으로 지금까지 시장을 괴롭혔던 기관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단기 급락에 따른 펀드랑 환매 압력이 둔화되거나 아니면은 펀드 유입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진행될 경우에더라도 기관과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세가 좀 시장에는 하방 경직성을 키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기금공제에서 1,600억 원 이상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난 7월 말 이후 가장 많은 매수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급 상황은 한쪽으로 기울기보다는 어느 정도 서로 보완해주거나 아니면은 악재가 터지더라도 저가 매수하려는 연기금이 하방 경직성을 키워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에 따라 프로그램 매물 출회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 매수자익 잔고가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급증한 데 따른 그런 반대국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향후 옵션 만기가 끝난 이후에도 베이시스 개선세가 좀 강화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당분간 매물출에 따라 상승 탄력을 좀 강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에 의해서 좀 하락하는 부분도 있고 국내 재료로 인해서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니까 식품이라든지 음료 쪽에서 이 내수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한 접근 전략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네요. 네, 일단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좀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내수주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IT 자동차를 본다면은 좀 단기적으로 큰 폭 급락을 한 데 따른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 감안했을 때
쏠림으로 내수주만 치우친 쏠림 현상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지금 내수주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IT 자동차에 있어서도 저점 매수, 그러니까 저점 수준에서는 물량을 비중을 좀 확대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저가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 조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수를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1720에서 1740선에서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또한 뭐 저점을 다지는지를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변동성이 커졌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한다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등락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조정 과정을 보이거나 아니면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진행될 경우, 그리고 지지선으로 추정되는 선에서 등락을 반복할 경우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하셨거나 아니면 전기전자 업종이나 IT 자동차 비중이 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늘려가실 필요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있어가지고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모멘텀을 이용한 단기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가져가셔도 중소형주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그리고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경제의 빅2 하면 중국과 미국을 들 수 있죠. 이 경제 지표 쪽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주초부터 FOMC 회의와 또 중국의 경제 지표, 또 오늘은 국내 금통위 재료까지 다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었던 게 또 하향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는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수치로 나타나면서 시장에는 우려감을 또 증폭시켰고요. 우리 한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 국가 증시가 상승 추세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의 무역 수지 악화 소식도 나왔는데 낮에 나온 중국의 무역 수지 호전 재료하고 또 맞물리는 재료죠. FOMC 회의 결과가 긍정적인 면보다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재료가 또 나오면서 또 한번 미국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결국 향후 중국의 위해나 절상 문제가 이런 배경 때문에 또 부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또 증폭될 것이다. 이 점은 또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금통위 금리 동결은 주식시장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없는 모습이었는데 환율 쪽에서 원화 약세한 요인이다. 이렇게 또 봐야 될 테고요. 해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어제에 이어서 또 불안한 양상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파생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은 또 오늘도 지속되면서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까지 주식 매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투자 환경이 갑자기 또 나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말을 조금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물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추세로 굳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어제부터 6월 선물 옵션 동기 만기 이후에 외국인 선물 투자 방향을 또 수량을 좀 체크하고 있는데요. 6월 동시 만기일 이후로 이렇게 기준을 잡는 이유가 선물 옵션 만기일에 롤오버 되는 수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만기 이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 외국인 보유 포지션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정확한 그 수량 자체보다 흐름의 변화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6월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누적 순매수 최대치가 13,000계약에 이르렀었는데요. 6월하고 8월 초에 그렇게 많이 샀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기록했었던 것이 또 동시에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형성을 했었죠. 거의 방향과 흐름이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주고
실질적인 영향은 현선물 베이시스에 영향을 주면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를 유발하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요. 그러면서 5월 말 3조 원대 프로그램 순차익 매도 잔고가 청산 시작된 것이 6월부터 이어지는 외국인 선물 순매수와 동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반전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외국인 쪽의 선물 매수 매도의 방향을 예측하기는 힘든 것이죠. 이러한 매도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게 옵션 만기 이벤트에 맞춘 단기 매도세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될 테고요. 만기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죠. 오늘까지 매도가 나오는 건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제 오늘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 옵션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으로 상당한 이익을 거뒀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도 매도가 지속될 것인지 이 점을 확인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물 주식시장을 보면서 지금은 거의 4,600억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매도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환율 쪽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환율 쪽의 상승폭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큰 폭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13원이 오르고 오늘도 또 한 8원 정도 올라서 1,190원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에는 또 이거보다 더 올랐었죠.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외국인 3,400억 매도가 나오고 지금까지 또 추가적으로 나와서 4,600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과 7월에 나타났었던 환율이 불안정했었을 때 그때 매도 규모를 소폭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상승하면서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보다도 환율이 이렇게 급등락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물론 이제 환율하고 외국인 매도를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환율이 상승해서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느냐 아니면 외국인이 매도해서 환율이 상승하느냐 이걸 따져볼 때 서로 상관성이 있는 문제고 또 뭐가 먼저인지를 좀 따져보긴 좀 힘든 문제인데 오늘의 경우는 외환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달러 강세 현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오늘 외국인 매도는 환율 상승에 좀 부작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금리 동결 재료 역시 원화 약세의 한 요인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주식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또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내용, 내일 또 어떻게 파생상품 시장 흘러가는지 그 여부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추세를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박스권 상단 175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21 이동평균선이 어제 붕괴됐죠. 1764포인트에 위치하고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 1745포인트가 또 오늘 붕괴가 되면서 더 불안하죠. 우리 시장의 파생상품에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지지선이 어딘가 놓고 보면은 61 이동평균선이 1707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중간에 어떤 지지선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추세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평선을 통한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추세선을 통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월 말의 고점과 6월의 고점 1741포인트하고 1757포인트를 잇는 그 상승 시의 저항선이었던 곳이 오늘 지나는 곳이 시초가였던 1730포인트입니다. 지금 양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7월 중순에도 한번 조정이 나타났었는데 이 선이 지선 역할을 했었죠. 또 예전에 박스권 상단을 의미했던 그런 추세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지지선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평선을 통한 접근보다 큰 틀에서 이 박스권으로 회귀하면서 한 단계 지수의 하향 조정이 들어가게 되는가 이것을 판단할 때는 오늘의 저점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주요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이평선이 무너지고 그런 지지선들이 다 무너져 그런 상황이고요. 이 추세선에서 본다면은 5월의 저점하고 7월의 저점을 잇는 상승 추세선이 있는데 그것이 어제 딱 걸린 상황에서 오늘 갭으로 또 하락 돌파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상승 추세선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요. 단지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오늘의 저점 이 점이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고 다시 추세를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 점을 좀 확인하면서 시장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효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오늘 수급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은 상당히 글로벌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경제 지표 부진 이러한 쪽이 우리 증시를 좀 하락 추세로 이제 변형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내적인 악재보다는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지금 우리 증시에 하나의 크게 하락 압력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거나 하방 경직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익 실현 내지는 비중을 축소하는 현재의 매도세가 우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박스권 하단부를 형성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4,680억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90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28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 역시 매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50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9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33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위 종목군들 쪽에서도 거래가 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주로 매매가 됐는지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 전기전자,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을 좀 주워 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종목과 자동차 종목 그리고 자동차 부품 종목들 중심으로 이익 실현하는 모습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으로는 NHN과 삼성 SDI, 한국타이어 그리고 SK, LG전자 등으로 순매수를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전기, 우리금융, 현대모비스 등으로 순매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의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도하는 종목을 지금 받아먹고 있죠.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을 순매수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한화케미칼이라든가 LG전자, NHN, LG화학, 현대제철 등으로 대부분 이제 고점에 위치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5가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삼성 SDI와 그리고 기아차 그리고 한국타이어, 외환은행, 대우인터내셔널 등으로 순매수를 동시에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 쪽에서 저점 매수에 좀 가담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기아차 등을 30억 이상 기관에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타이어 역시 1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니까 내수주가 한 주 편입이 됐네요. 어떤 종목이 편입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포트폴리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제외된 종목들도 있습니까? 네, 제외된 종목 한 2종목을 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둔화와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거의 그 손절 라인에 근접한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일단은 동국제강과 웅진코일을 탄력 둔화로 인해서 이제 제외를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강주, 철강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가 다시 둔화되는 만큼 어느 정도 철강에 대한 수요가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탄력 둔화로 이제 제외를 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웅진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 있어서 그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빠지면서 상당히 좀 이러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러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에 둬서 일단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하고요. 기존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한섬 그리고 삼성전기와 한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지수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고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진중공업도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들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관심 종목 중에서 이제 베스트 종목을 이제 하나 선정을 해드리게 되면은 현대백화점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내수주로서 이제 그 기관 쪽에서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최근 글로벌 경기의 둔화 이런 부분에 인해서 이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이익 둔화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주 중심의 주가 하락이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투자 대안 어떻게 이제 가져가야 될까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수 소비 쪽의 방어적 종목으로서의 주가 탄력성이 현 시점에서는 다소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런 쪽의 포트폴리오를 하나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내수 종목들이 대부분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 그 주목을 해서 현대백화점을 이제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를 주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업황 개선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통업종이 이제 하반기까지가 아니고 하반기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내수 소비와 경기 호황이 내부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민간 소비 증가율이 이제 3%에서 4%대로 절대 소비 수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당사는 이제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월한 타사보다 우월한 입지에 이제 그 처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실시한 구조조정 효과가 저비용 구조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사보다는 좀 유리한 실적의 국면에 지금 진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현재 장대 항봉이 적절한 지지 라인에서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현 구간에서는 매수 구간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만 원에서 12만 3천 원 구간까지 매수 구간으로 잡아보겠고요. 이러한 구간은 한 20일 이평선이 이제 맞닥뜨리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략적으로 12만 원에서 12만 3천 원 정도까지는 매수 구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은 15만 원 선까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16만 5천 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7천 원 정도 잡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60일선이 이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현금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입니다. 2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은 부진한데 그래도 분명 오르고 있는 종목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오늘 그 제너 시스템즈가 최근에 횡보를 하다가 제4이동통신사 설립 유력한 KMI에 참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 급등을 했는데요. 주가가 좀 밀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안 밀리고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상승이 가능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주가가 횡보세를 보이다 박스권 돌파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차트상으로 보신다면 지난 6월 말에서 7월 정도의 그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가격대가 4,000원 전후가 되겠는데요. 이 가격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저점 라인의 이탈 3,200원에 이탈이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한 그 현재 구간에서는 모양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를 내다보고 넘어갈 때 확인하고 가져가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단기 급등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용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드림허브 PFV에 1,51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용산 개발의 그런 상황들이 좀 꼬이면서 그동안 주가는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용산국제연못지구의 공공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단기 급등세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바닥권에서 현재 바닥을 잘 짜고 24,000원 전후에서 바닥을 잘 짜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대외적인 그런 악재가 약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롯데관광개발은 롯데그룹의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고요. 관광 관련 회사들은 향후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다만 바닥권을 짠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대량가를 수반하면서 최근 직전 고점인 28,000원을 박스권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주 중에서 KCI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단기 2분기 매출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이런 상황을 맞고 있어서 실적 호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샴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화장품 원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세계적인 회사에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회사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 배 정도의 성장을 할 거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신제품을 30개나 현재 준비하고 있고 향후 점진적으로 출시할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너시스템즈 여러 번 저희가 살펴본 종목이기도 하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KCI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CI는 과거에 대표이사가 외국계 회사에서 5천만 불을 줄 테니까 회사를 팔아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안 팔고 꿋꿋이 버티면서 오늘날 성장하고 있는 회사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고점에서 한 5,000원대 고점을 기록하고 계속 조정을 받다가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면서 추세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지지라인은 분기점으로 볼 수 있는 4,000원을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보고 현재가인 4,400원 전후 분할 매수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초기 국면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급등락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점차 안정화 찾으면서 역사적 고점에 도전하는 이러한 흐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목표가 역사적 고점 부근인 7,000원 이상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추세가 전환된 그런 자리는 깨지 않아야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4,000원을 지지라인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샵 5588번이고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그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진하죠, 상당히? 네. 지금 외국인들도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네. 점차 쌓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급도 좀 많이 꼬여 있습니다. 네. 현 시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매수해줬던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차익장고 쪽에서 사실 순차익장고 같은 경우에는 한 8천억 원 정도로 크진 않지만은 최근에 이제 7월 들어서 이제 포지션이 중요한데 최근에 단기적인 이제 합성 선물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측을 해보면은 대략 한 4천억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2천억 정도는 좀 청산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나머지 2천여 원의 정도 물량이 이제 오늘의 변동성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장막판에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2천억 정도면은 아주
크게 뭐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뭐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된 부분이 크고요. 지금 오전에 시장이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을 주는가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밀려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 막판에 대략 한 2천여 원 정도의 포지션 정리가 있을지,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뭐 여전히 매도는 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현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는 쪽으로 좀 포지션이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장 막판에 어떤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보다는 일단 관망을 해보시면서, 내일이 또 금요일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경기 둔화 우려로 불확실한 그런 마당에 지금 섣부른 뭐 매매보다는 일단 좀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저희가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도 굳이 매매를 하시겠다, 그런 분들께서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당연히 가지실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앞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음식료 업종뿐만 아니라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전자전기 업종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어느 쪽으로 손을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기라든가 뭐 LG노텍 이런 뭐 최근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LED 관련주들이 낙폭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은 좀 공매도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공매도를 하려면 공매도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쇼커버링을 통해서 그런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낙폭 과대주들의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뭐 바람직해 보입니다만은, 일단은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수급적인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확실하게 좀 돌아섰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확실히 저점 구간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만약에 고려 중인 투자자분이 계시더라면은 일단 좀 분할 매수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오늘 같은 장에서는 굳이 뭐 매수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해도 뭐 그 정도의 가격 괴리는 충분히 뭐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신 다음에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료 업종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수남매장에서 뭐 음식료뿐만 아니라 이제 내수 관련주들, 이제 소비 쪽으로 뭐 신세계, 뭐 이제 현대백화점 요런 쪽으로도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음식료 업종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수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침 또 문자가 내수주, 음식료 업종 관련된 업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식품주죠. 뭐 오뚜기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오뚜기 매수하신 가격이 15만 3천 원입니다.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그래도 약세인 장 속에서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예. 이분 약간의 수익권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네, 일단 뭐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과 같은 그런 약세장에서도 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2%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5만 3천 원에 비중이 지금 30%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뚜기 한번 좀 차트를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좀 매수를 해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정고점 부분을 좀 뚫어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좀 안착한 이후에 이제 뭐 뚫었다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단기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정하는 것보다는 지지라인을 먼저 한번 설정을 해보면 좋겠는데, 약 61선 14만 5천 원 부근이 좀 지지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61선 지지가 확실하게 된다면 약 14만 5천 원 부근을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재는 뭐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살아있고 매출 성장이 지속되는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은 좀 시간을 두고, 한 번에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꾸준한 상승을 좀 이뤄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굳이 뭐 정하자면은 일단은 작년 10월 고점이었던 16만 원 선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고 1차적인 목표가를 선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뚜기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요. 이 매수 의견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쌍방울 트라이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어제 하한가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 역시 장중에 하한가를 또 찍었었죠. 쌍방울 트라이 매수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사실 뭐 이제 대한전선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사실 뭐 대한전선에서 40% 이상 이제 동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올해 3월인가요? 3월 정도에 지금 지분을 모두 청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뭐 쌍방울 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과는 사실 좀 무관하고요.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발표가 이제 흑자 전환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도 최근에 좀 이어가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대한전선의 유상증자와는 좀 어떤 억지로 좀 연관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 뭐 매수를 고려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까지 갔다가 10% 이상 빠진 흐름 속에서 좀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이평선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뭐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일단은 뭐 200일선 부근이나 700원 정도를 지지를 해주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차트가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200일선 부근이 지금 현재 700원 정도 수준에 있는데 700원 정도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에 가담을 해도 좋겠지만 지금 뭐 이 해당사만 딱 따지고 보면은 이제 매출 성장은 계속해서 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현재는 어떤 억지에 의해서 좀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발생했던 만큼 200일선 지지 확인을 해보시고 매수를 그때 가서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오늘 매수를 하신다고 해도 지금 하한가 쪽에 매수 대기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어제보다 더 불안한 그런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런 뭐 거래량 실린 음봉 뭐 괜히 나오진 않습니다. 어떤 세력의 이탈이라던가 손바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세력주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담하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쌍방울 트라이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굳이 접근을 하시겠다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옳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모두 투어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을 거두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32,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두 투어가 지금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3.5%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수익권에 놓여 있는데 이익 실현 욕구가 좀 있을 법도 합니다, 오늘. 네, 사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파락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나 뭐 환율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역외 환율 쪽에서도 오늘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장중에도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고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외국인 매수 물량 외에는 지금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1선까지 뭐 아주 근접해서 좀 맞닿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61선 이탈하지 않으면 현재는 뭐 수익을 보고 있지만 지금 대략 61선이 지금 매수하신 가격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 뭐 펀더멘탈 상으로 지금 뭐 항공 수요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면세점의 그런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것으로 살펴볼 때 여행사들 계속해서 업종은 상당히 좀 업황 자체는 계속 좋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꺾이면서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 각광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좀 꺾이는 부분인데 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매수 가격인 32,75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좀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고 일단 비중도 뭐 10%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추가적인 매수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건설주 살펴볼까요? GS건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10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비중을 따로 써주시지는 않고 250주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현재 시점에서 물타기를 해야 될지 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보유하신 것 같아요. 네, 매수 가격이 지금 얼마로 대시가 10만 원대로. 10만 원씩 현재가가 73,000원이니까 대략 뭐 27% 정도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시고 보유 기간도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모든 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지금 상당히 좀 침체에 있고 또 건설사들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만 일단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일봉인데 좀 크게 한번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하락 국면에 있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띄고 있죠. 역시나 고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다. 지금 사실은 뭐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지금 업황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지금 올해 들어 하락 국면에 계속해서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좀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추가적인 매수, 뭐 물타기 매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반등 시에 좀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부분이 추세선 하락 추세선 상단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선을 뚫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대략 뭐 한 8만원, 9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좀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좀 매수가까지는 못 올라온다고 해도 좀 반등 줄 때 201선 정도가 좀 10만원이고 지금 61선 정도를 봤을 때는 대략 한 9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61선까지 중기 이평선까지 좀 올라왔을 때는 좀 빠져나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역시 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바지안 광구 관련해서 이 테마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네. 바지안 광구 관련해서도 또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 원유를 보유한 양이 기대 외에 좀 소규모다. 네, 이런 이야기가 기대치에 나왔고 못 미친다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 있었죠. 이 때문에 뭐 SK에너지를 비롯해서 삼천리까지도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삼천리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천리 매수 진격이 13만 5천 원이고 비중 20%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와 네.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예, 대략 뭐 40%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걸로 나오는데요. 네. 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급적으로도 어떤 특징이 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뭐 기관들은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뭐 매수와 매도를 좀 애매하게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차트 흐름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움직임은 최근 들어서 계속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하락 추세에서 지금 추세선 상단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테마 때문에 상단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역시나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월 저점이 98,200원입니다. 따라서 98,000원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을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이 뭐 35%가 넘으시지만 일단은 하락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빠져나오시는 전략. 상당히 지금 최근에 좀 확대해서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나갔죠. 제가 아까 쌍방울트라이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래량이 실린 음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저점 부근인 98,200원 이탈할 시에는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천리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도 매수 의견을 여쭙는 분이 계십니다. 조화제약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3322님께서 올려주신 조화제약. 일단 호재는 있었습니다. 최근에 호재가 있었고요. 좀 네. 급등한 이후에 단기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풍기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조화제약 지금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급 계약 체결도 있었고 사실 뭐 호재성 재료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5에서 6% 정도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요런 차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요런 급증한 거래량은 반드시 뭐 세력이 개입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요런 흐름 속에서 제가 지금 과거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한 차례 돌파하는 지금 양봉 이후에 돌파갭이 나오면서 새로운 레벨업을 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가 그어놓은 검은색 실선 부근 대략 한 3,600원 정도가 되겠네요. 3,6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돌파갭을 메우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지금 뭐 매수를 충분히 해봐도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요런 종목들 한 번씩 계속 이탈하지 않고 흔든 이후에 급등하는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신성 FA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흐름들이 대략 한 뭐 2, 3주 정도 이어지다가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나왔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좀 안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 돌파갭 이전에 3,500원 부근이었죠. 이런 양봉 캔들 상단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충분히 유효하겠습니다.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게 3,500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단 이평선 이탈하는 3,250원 모든 이평선들 지금 수렴하는 구간이 3,250원인데 짧게 밴드를 좀 짧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2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이 종목을 한번 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KCI에 대해서 앞서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KCI 4,400원대에서 매수가 적기인지 그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거든요. 2057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CI 저희가 앞에서 백룡승천님과 함께 살펴봤었던 네.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KCI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상승했다라는 그런 뭐 시황 발표도 있었고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트도 상당히 좀 비슷한 흐름이네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종목이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 자,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양봉 캔들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사실 급등 직전에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제 말을 100%라는 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네. 급등 패턴을 봤을 때 이런 패턴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정을 해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 양봉 캔들 하단인 3,998원으로 나오는데 4,000원이죠. 4,0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매수 관점 유효하실 것 같고 지금 거래량은 소폭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만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종목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량이 조금 더 터져줘야 되겠고 따라서 지금 현재는 요 종목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목표가는 지금으로서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4,0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 매수 가격은 4,000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졌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험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조화제약이라든지 지금 이 KCI 같은 경우는 비중을 어느 정도 놓고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비중, 요런 종목들 비중 뭐 크게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모험성 있는 리스크 다이빙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종목들이라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세력들 흔들기에 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가 다시 조금만 한 5, 6%만 탁탁 빠져줘도 바로 매도하고 손절하고 빠져나오면서 손실을 보는 그런 모습들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를 좀 피하시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좋겠고 아무리 회사가 좋더라도 일단 세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피하시되 그래도 뭐 매수를 해보시겠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4,000원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서 매수를 진입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목표 가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한국타이어 일단은 지금 매수 의견을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이제 GS칼텍스랑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 정도 중국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천연 고무 가격이 전체적인 추세가 쌍고점을 찍고 지금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그런 가격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한국타이어의 수급적인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타이어 현재가 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기관이 상당한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다시 14만 주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평선 122평선에 딱 맞닿아 있습니다. 122평선에서는 좀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서 지지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 따라서 122평선인 한 24,950원 을 이제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사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준비를 할 때 25,000원 선에서 좀 매수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다소 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26,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하실 수 있는 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24,95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겠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인 28,000원 부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매물을 그렇게 많이 내놓으면서도 한국타이어만은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 이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는데 수치가 좀 가파르게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코스피가 1697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또 끝나봐야 되겠죠? 2부에서 자세한 소식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